안녕하세요. 준학입니다. 오늘은 마인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주식 고수들이 한결같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결국은 마인드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주식을 한 지 이제 한 2년이 거의 다 이제 돼가고 있는데요. 마인드를 처음에 얘기 들었을 때 그 얘기 대체 이게 뭔가 싶었어요. 사실 처음 시작할 때는 그 원칙, 마인드, 뭐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잘 이해가 안 갔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대체. 근데 제가 직접 해보니까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굉장히 공감이 가요. 사실 기법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법은 어떤 원칙이 정해져 있는데 아주 기본적인 것만 지키면 됩니다. 사실 기법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법이라는 것 자체는 없다고 보셔도 돼요. 다만 이제 그런 어떤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기법이라는 얘기를 쓰는 거고 그렇게 하는데 이 마인드는 뭐냐면 진짜 이 기법을 끝까지 제대로 완성시켜 주는 게 바로 마인드거든요. 그러니까 기법이 아무리 좋아도 마인드가 없으면 절대 이 주식으로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마인드가 결국 뭐냐면 마음가짐 같은 거라고도 이제 생각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심리입니다. 심리. 그게 어떤 이 시장의 심리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게 아니라 본인 자체, 본인의 심리를 잘 컨트롤한다. 그런 개념을 가져야 돼요. 그게 결국 마인드잖아요. 자기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대체 이게 무슨 얘기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그랬거든요. 저는 주식할 때. 근데 제가 설명을 정확하게 해드릴게요. 마인드가 대체 뭔지. 아마 이걸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또 셀트리온 얘기네요. 제가 셀트리온을 작년에 딱 2번을 거래했는데 한 번 그 거래한 게 셀트리온 아니구나. 제가 착각했네요. 삼바죠. 같은 바이오 쪽이라 제가 착각했습니다. 자, 삼바 어디 갔냐? 삼성 바이오로직스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어디 갔어? 삼성 요겁니다. 이게 제가 이제 마인드 설명할 때 딱 좋은 것 같아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제 그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급등락이 좀 심하고 얘도 한데 작년에 제가 이놈을 언제 잡았냐면 이걸 제가 잡았습니다. 이거를. 자, 이 구간에서 최저점이 어디입니까? 여기죠. 이 급락을 제가 잡았거든요. 정확하게. 저점을 정확하게 잡았습니다. 이거를. 이 35만 원일 거예요. 저점이. 35만 원이죠. 제가 아직 이걸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이날 제가 마인드가 털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정확하게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실패를 교훈 삼아서 앞으로 절대 실패하지 말자라고 계속 다짐도 하고 제가 그럽니다. 이 보시면은 마인드 설명하기 때 딱 좋은 것 같아요. 딱 보시면은 이게 지금 이렇게 보이지만 이 급락이 진짜 어마어마한 급락이거든요. 그러니까 낙주 매매인 거죠. 제가 낙주는 정말 잘 잡습니다. 잘 잡고 한데 보시면 이게 지금 고가가 지금 60만 원이죠. 정확하게 고가가 딱 60만 원이고 이 저가가 35만 원입니다. 이게 불과 한 2주? 한 3주? 이밖에 안 됩니다. 한 달이 안 돼요. 근데 이게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렇게 거의 이걸 제가 여기서 잡았던 거죠. 이 지점에서 35만에 잡은 건 아니고 35만 3천 원이었나 뭐 하여튼 그렇게 잡았습니다. 제가 이거를 4천 원이었나 하여튼 이 정도 가격에 잡았어요. 거의 최저점에 잡았어요. 근데 이걸 제가 거의 못 먹었다는 거 아십니까? 돈을 벌지는 못했어요. 거의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잡았는데 돈을 왜 못 버냐? 이렇게 벌 수 있는데 왜 못 버냐? 앞으로도 계속 상승하고 여기서도 당장 수익이 나는데 왜 못 보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었어요. 이 그래프만 보면 차트만 보면 제가 무려 이 지점에서 잡았는데 대략 이 지점에서 잡았단 말이죠. 근데 이걸로 돈을 못 벌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됐냐면요. 이게 바로 이제 마인드인데요. 제가 작년에 1년 동안 하면서 유일하게 정신적으로 데미지를 엄청 받은 게 바로 이때 매매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마인드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완벽하게 이거 잡으면서 왜 그렇게 됐냐면요. 이날이 금요일이었어요. 아직도 기억나네. 금요일이었고 이날이
화요일이었습니다. 화요일. 맞죠? 화요일. 이날 5월 5일 어린이날을 대체 휴일로 지정하면서 월요일 날이 대체 그 휴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쉬는 날이 이때 3일 있었어요. 이날하고 이날 사이에 쉬는 날이 3일 있었습니다. 근데 그 3일 동안 제가 마인드가 완전 무너진 거예요. 이걸 잡고 나서.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처음에 먼저 이걸 잡게 된 계기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걸 어떻게 잡게 됐냐면, 여기서 이렇게 급락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바로 이 삼바가 저 분식회계 이슈가 있었어요. 분식회계를 했다고 해서 정부에서 그 금감원이죠. 금감원. 정부라기보다는 어쨌든 정부기관이니까 금감원에서 이놈이 분식회계 했다는 결론을 거의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왜냐면 분식회계는 굉장히 큰 거거든요. 분식회계는 원래 법대로 하자면 사실 거래 정지 후 상장 폐지입니다. 그렇게 가는 게 원래 맞아요. 원칙은. 근데 삼바가 작년에 얼마나 이게 덩치가 큰 회사냐면 삼바가 시총 5인가 그래요. 이게 하여튼 10위 안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식회계가 쉽게 되지는 않을 거라는 거를 누구나 알고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주식을 한 지 그렇게 오래 안 됐기 때문에 분식회계 이슈를 처음 접해본 거예요, 이날. 근데 이제 주변 사람들 얘기도 좀 들어보고, 그 다음에 그 같이 주식하는 친구, 그 친구 얘기를 들어봤더니, 절대 분식회계가 가지고 저거 안 된다. 거래 정지 후 뭐 상장 폐지로 안 된다. 왜냐? 시총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얘는. 그렇게 됐을 때 투자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손해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된다라고 거의 99%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맞는 얘기예요, 그거는. 왜냐면 시총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갑자기 상장 폐지된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어마어마한 완전 그 이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상식적으로. 그걸 미리 전제하에 이걸 잡은 거거든요, 제가. 근데 이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걸 잡았을 때는 또 어떻게 생각했냐. 금요일 날이니까 이날 이제 기억이 나는 거. 금요일 날 오후 2시였어요. 정확하게 기억나요. 오후 2시에 이날이 저평가에 빠진 겁니다. 그게 시그널이 딱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 타이밍이 딱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거 잡으면 대박이다 이제 딱 생각이 들었어요. 무조건 다 들어야 된다. 그래서 돈도 좀 크게 들어갔습니다. 이때는. 근데 이게 왜 마인드 이제 이거 가지고 왜 마인드 얘기하냐면요. 마인드가 완전 개박살이 났습니다. 제가 이거 잡고 나서. 왜냐면은 금요일날 잡을 때가 좋았죠. 기분. 이거 될 것 같다. 진짜 이거 된다. 이건 저점이다. 무조건 내가 잡는다. 이거 확실하다. 이러고 좋게 잡았어요. 잡았는데 장 끝나고 그 뉴스나 이런 언론이나 이런 데서 삼바에 대해서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신문이나 뭐 뉴스나 뭐 TV를 틀어도 심지어 삼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왜 나왔냐면 그 분식회계 관련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그런 얘기를 접하다 보니까 결국 이게 안 좋은 얘기잖아요. 안 좋은 얘기고 상장 폐지에 대한 뭐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거 거래 정지 상장 폐지 전에 뭐 거래 정지 시켜야 한다 이런 얘기도 많고 그러니까 그걸 안 들어야 되는데 원래 제가 남의 얘기 들으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안 들어야 되는데 오로지 이게 저평가됐고 이제 이놈이 상승할 거라는 걸 난 본인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인드가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무너진 거예요. 자꾸 듣다 보니까 그 조그만한 걱정이 불씨가 돼서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 걱정이 뭐냐면 결국 거래정지 상장 폐지에 대한 걱정이었어요. 그게 1%밖에 안 된다는 거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식적으로 이 시총 상위 10위 안에 들어가는 이놈이 바로 상장 폐지가 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럴 가능성은 진짜 1%라고 보면 되거든요. 거의. 그리고 과거 사례가 이제 있었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과거 사례도 그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거보다 훨씬 작은 놈들도 웬만하면 상장 폐지까지 바로 안 돼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 알고 잡아 들어간 거예요. 처음에 들어갈 때는. 당연하죠. 잡아 들어갈 때 그 정도는 알고 들어가는 거죠. 이걸 어떻게 잡아 들어갑니까? 안 그러면. 근데 이 연휴 기간 3일 동안 이날이 금요일이고 이날이 화요일이잖아요. 월요일까지 쉬었단 말이죠. 3일 내내 언론에서 엄청 떠들고 막 삼바를 씹고 그러니까 안 좋은 식으로 매도하고 막 이렇게 호도를 하고 막 특히 이때 문재인 정권이잖아요. 문재인 정권이 이 삼바의 저기 분식회계 관련해서 그게 저거 인수합병 하는 거 있잖아요. 저거 제일모직 인수합병 거기서도 어떤 이슈가 있다고 나쁜 쪽으로 몰아가고 언론에서 그러니까 삼성을 약간 탄압하던 시기였어요. 이때가 또. 그러니까 이게 정신적으로 제가 그런 뉴스를 자꾸 접하다 보니까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공포심에. 그러니까 실제로 들어갈 때는 아무 문제 없다. 이제 저점 잡았다고 막 좋아하면서 들어갔는데 막상 잡고 이 3일 동안 심리적으로 완전히 제가 넉다운이 된 겁니다. 완전. 왜냐하면 투자금을 잘못하다 다 날리는 거 아닌가. 혹시라도 그 1%의 가능성 때문에 내 투자금을 전부 진짜 어떻게 되냐. 이런 약간 공포심이 저를 이제 사로잡은 거예요. 그 공포심이. 그래서 제 마인드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진짜 막 걱정이 너무 심하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그 걱정이 나를 사로잡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제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고 처음에 잡았을 때 마음을 유지했어야 되는데 이 뭐 거래도 없고 그냥 참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수익이 나는 건데 와 그걸 못 참겠는 거예요. 이제 공포심 때문에. 그래가지고 결국 이날 장전에 이날 장전에 틀었습니다. 장전에. 제 기억나네. 장전에 틀었습니다. 장전에. 그러니까 이날 시작하기도 전에 털려고 해서 그때 털렸나 아니면 동시효과에 털었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수익을 못 보고 털었어요. 거의 못 보고. 그 공포심이 완전 극대화가 돼가지고 진짜 빨리 막 털고 싶어 죽겠는 거예요. 진짜. 도저히 갖고 있기 싫은 거예요. 그냥 아예 이 주식을. 실제로 보면 어떻습니까? 근데 이날 고가가 7%입니다. 7%. 7% 오르고 이 다음날 또 10%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냅둬도 13% 그냥 먹는 건데 안달이 난 거예요. 제가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결국 이게 뭐냐면 마인드인 겁니다. 마인드. 근데 이런 경우가 한 번 더 있었어요. 한 번 더. 제가 이건 좀 심했다 쳐. 그래. 저 분식회계 이슈니까 좀 심했다고 칩시다. 근데 이거 말고 별거 아닌 건데도 제가 10% 그 다음날 10% 급등하는 거를 1% 먹은 적이 있습니다. 1%. 마인드가 무너져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이렇게 잘 잡고도 이렇게 잘 잡을 수가 있네요. 솔직히. 진짜 기가 막히게 이렇게 잡아도 이 수익을 다 먹지 못할 망정 제가 원래 원칙으로 하는 그 다음날 수익은 가져가야 되는데 이걸 못 가져가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마인드가 무너지면. 그러니까 이게 매매 기법보다 사실은 마인드가 그 위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매매 기법은 하시다 보면 기법은 사실 늡니다. 보는 눈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 마인드는 자기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좀 다른 영역이에요. 어떤 기법이라든지 뭐 이런 분석한다든지 이런 거랑 다른 영역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성의 영역이 아니라 약간 감정적인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다스려야 됩니다. 이게 결론이 이게 돼야지만 또 수익이 난다는 거예요. 기법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마인드입니다. 본인의 심리를 지켜야 돼요. 또 다음에 마인드 2탄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이런 거에 대한 마인드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거 다음에 얘기해 드릴게요.